안녕하세요. 야산 홍여 제 20강 진행하겠습니다.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1948년을 후천의 시작으로 보셨고 그것을 굉장히 치밀한 어떤 그 논리로 이렇게 부가적 설명들을 많이 하셨어요. 후천 시작이고 이것은 이때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으로 출범을 할 때입니다. 이게 해방을 맞은 3년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에 있어서 엄청난 대전환 시점을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출범 시점으로 본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세계 운명을 세계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광활한 그런 어떤 사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진정한 리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리더 국가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감춰진 리더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남북 통일을 한다 하는 것도 결국에는 세계 통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방향을 찾는 가운데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세계 운명이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세계 인류의 평화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득이 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이 결정을 주로 할 때 투표 같은 걸로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결정하실 때 잘 행사를 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세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민중 개개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사람 하나하나 속에 다 하늘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여러분 몸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 가지고 여러분은 빈 껍데기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늘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늘이 사람 속에서 자기의 원래 목표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의 세계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상 천국이고 지상 극락 낙원이고 그것이 신선이 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분 안에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그런 신선이고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하늘과 땅도 사람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은 지존이에요. 지존. 그러니까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천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이제 민주공화정이 출범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했다고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의 보잘것없이 보였던 민초들에게 진정한 권력이 쥐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몸속에 다 하늘이 들어와 있는데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것을 자각해서 발현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자각해서 발현을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 그래서 경물치지라고 해서, 그, 이치를 공부를 해서 그것을 더욱더 이치를 알면서, 이치를 알게 되면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구체적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공부 중에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어렵지만은, 가장 정밀하게 이 이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공부가 역학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야산 이달선님께서 홍역학을 이렇게 전개를 하신 거는 뭐예요? 이제 이 이치를 경물치지에서 그 이치를 궁구할 수 있게끔 세상에 이제 드러내서 설명을 해주는 학문 체계를 만드신 거죠.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홍역학을 창실한 것은 1946년에 창실하셨어요. 1946년에 해방 이후에 1년 후에 홍역학을 창실하셔서 48년에 후천 시작을 한 거니까 준비를 착착착착 이분 나름대로는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착착착착 일들을 진행을 하신 거죠. 자신의 대비를 하셔서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해오신 것이다. 홍역학회를 1946년에 이제는 만드셨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나름대로 세밀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분이 이제 홍역학회를 이제는 1946년에, 그러니까 1948년 후천의 시작점을 앞두고, 창립을 하실 때에 홍역학 부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치를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 중에 이제는 여기 홍역학 부문, 여기 보면은, 야산선사의 홍역학 부문 보면은, 관천지요, 비태지교, 이추, 구복지리하고, 찰, 인사, 하망지합, 정손익지용이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하망과 손익의 이치를 알아봤죠.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은, 야산 이달사님께서는 유불선에 다 통하셔가지고 유불선 합일 사상을 전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는 야산 홍역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주로 유가적 측면에서 사서삼경 주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들 많이 접근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난 한 2번 정도 강좌에서는 제가 빈몸 활성화라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빈몸 활성화라는 것은 이건 선도를 얘기하는, 사실은 우리가 동양적으로 따지면 선도적인 이치를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로 홍역학 계열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가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상당히 의리역적인 측면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선도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상수적인 이론 체계로 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의 야산선사에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빈몸 활성화는 우리 몸에서 뭐냐면은 신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빈몸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 결국 신태 영화를 출산하는 것이 양신으로 양신으로 출퇴를 시키는 것이 양신으로 출퇴하는 것이 선도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굳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좀 더 동양학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는 신태 영화, 그러니까 현형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아이가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머리 밖으로 양신 출퇴하잖아요. 이게 선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단전호흡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는 단전호흡 단계, 그러니까 선도 수련에서 2, 3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선도 수련 하시는 분은 단전호흡 소주천 돌리는 거는 1단계, 그거는 1단계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표, 선도의 목표는 사실은 양신 출태에 있습니다. 양신 출태에 있기 때문에 요게 하는 게 양신 출태하는 거는. 요게 선도야. 그러니까 유불선의 선도가 이런 이치로 돼 있는데 이것이 요 과정이 빈몸 활성화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나오는 요 몸이 빈몸, 황금 메탈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걸 요거로 본 거죠. 요렇게 볼 때에 여기 있는 요게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야산 선사께서 유불선 합일로 볼 때 선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유교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불가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하나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홍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유가적인 이치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요렇게 요 아이가 우리 홍역학으로 보면은 건구호대인이 육화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구호대인이 육체를 얻어서 만들어 나오는 것이 요거를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산 이달 선사에게 어떤 사람이 주역의 핵심이 뭐냐고 물으니까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건구호 효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건구호 효에 하는 게 비룡제천 이견대인 할 때 비룡제천 이견대인 이런 게 그 효사를 보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룡제천 하늘을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 용이 하늘에 있어서 그때 대인을 보게 되는 이름으로 대인을 보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견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이제 좀 약간 복잡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많은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는 말도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 날아오는 용이 어떻게 되면 몸을 얻어서 하늘에 날아오는 여러분의 몸 속에서 용이 날아오르는데 이렇게 이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것이 용이 날아오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이 학이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학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용이 이 두 개의 날개를 달고, 그러니까 용뱀이잖아요. 이게 지금 두 마리 용뱀이 꼬여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새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뭡니까? 이 용뱀의 날개, 용뱀이잖아요, 이게. 용뱀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게 비룡제천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섯 번째 효,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기, 목이죠, 여기. 목 차크라에 왔을 때가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다라고 하는. 여기가 비룡제천 이견대입니다. 천 이견대인. 그러니까 여기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에서 머리에서 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몸이 형성이 돼서 머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선도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도에서도 이런 해석이 기존에 하신 분들이 없죠. 사실은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들은. 그래서 이런 유불선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다. 요거 됐고. 그래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구호대인이 육화해가지고 몸 밖으로 출산해 나오는 것이 비룡제천 이견대인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빈몸 활성화 과정. 이 빈몸 활성화 과정이 바로 이 두 개의 선천 복귀팔가, 후천 문항팔가가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중천 개벽의 과정. 그러니까 여기 중어선우라는 선우천 교육에 의한 중천 개벽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근데 우리 이제 많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지점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것을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그 도상을 좀 더 전개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동양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다소 서양적인 이해 방식이 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도상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우리가 그 하나의 돌아가고 있는 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요거 후천 문항 8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게 바깥에 있는 이것이 요렇게 대신 요렇게 된다고 보면 요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요게 후천 문항 8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 뭐냐면은 도상 설명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도상을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게 이제는 요게 바로 요 선천 그 복귀 8개 요게. 그다음에 요게는 뭐냐면은 이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거 하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이쪽을 얘기한 거고 요쪽은 뭐예요? 이쪽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자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 절반이 여기고, 예? 이쪽 절반이 여기에요, 사실은. 그런데 잘 보시면은 요쪽 절반이 또 요쪽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죠. 또 이쪽 절반과 이쪽 절반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차원이 틀린 거예요. 세계적인 차원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개의 구는 문항 8개 문항 8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이 두 개 구가 요게 이제는 요 두 개가 이제는 그 문항 8개가 되는 겁니다. 요게 두 개가 문항 8개. 후천 떼고 요 안에가 있는 게 선천 복귀 8개가 되네. 요 안에 있는 게 선천 복귀. 선천 전 복귀 8개. 8개가 이렇게 된. 이 도상 자체에 대해서 그래.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그런데 이 선천 복귀 8개가 원래는 이 바깥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그 개념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 복귀 8개잖아요. 근데 이 빨간 게, 근데 이게 바깥에 있는 것도 선천 복귀 8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선천 복귀 8개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인데 하늘이 여러분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어요. 하늘이 여러분 바깥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후천 문항 8개가 여러분 자신으로 봐요. 그런데 선천 복귀 8개가 바깥에 있었던 하늘이 후천 문항 8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그대로 있어. 지금도 돌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안에 선천 복귀 8개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큰 구조가 이 안으로 복사해서 들어온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선천 복귀 8개의 운행이 투사돼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투사돼서 여기 형성돼가지고 돌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제는 천간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갑을병정이 여기 예를 들어 갑을병정 생하는 순서로 볼 때 갑을병정 이렇게요. 병정 그러니까 요게 빨간 선이 아니라 검은 그 후천 문항팔 갑을병정이 되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무기가 되는 무기. 그 다음에 여기가 경신임계가 되는 진.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요게 사실은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자, 요게 요렇게 돌지만은 요것도 어떻게 요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죠. 요게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돌잖아요. 타원 형태가 있잖아요. 타원 형태를 타원 형태. 요게 타원이 있는 거죠. 타원. 자, 그래서 이 타원 형태를 이렇게 도게 되는 거니까 요게 요렇게 돌면서 요렇게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요 시점은 어떻게 돼요? 또 경신임계 요거와 이렇게 패턴이 같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갑을병정 이렇게 패턴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요거고요. 요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 올라가는 거는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큰 선천 복귀 8개 안에 문항 8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운동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두 개로 분리를 해놨는데 그런데 요 중앙에 무기궁에서 바로 이렇게 바깥에 있는 파란색 그것이 요게 되는 거고요. 요게 되는 거고 요것이 바로 요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요거고요. 예? 요거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면, 우리가 선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쪽 편은, 이걸 기준으로 할 때 여기는 선천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항팔계로 보면은, 문항팔계, 이게, 여기까지가 앞이잖아, 그렇죠. 여기가, 순서로 볼 때는 그렇지. 후. 그렇죠. 여기가 후고, 여기가, 중이단 말이에요, 중. 선중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중후가 되니까 우리가 중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가 중천개벽이죠. 요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도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후천의 시작이라는 건 요 개념이라는 거죠. 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중천개벽에 의한 후천개벽이라는 거는 중천개벽에 의해서 후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요 두 개의 파란색과 빨간색의 요 두 개의 운행에 의해서 후천이 그러니까 요 지점에 왔을 때 선천의 정에 왔을 때에 요 두 개가 돌면서 이 경으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표현 자체를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소강절의 이론도 이거 안에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의 시작은 경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경. 그래서 우리가 이 야산선사께서 만드신 경원역이라고, 왜 경원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라고 하는 것은 경원이잖아요. 경원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경원역. 그러니까 경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렇지. 요 지점이 경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요게 경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요게 중천개벽 이후에 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사실 요 지점이 요 세 개의 지점을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요 세 개의 지점이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사실은 하나의 지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무기중궁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바깥에 있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천개벽, 그러니까 이 검은 이게 바로 후천문항팔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돌면서 가는데 어떻게 돼? 이 안에서 이렇게 중천개벽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중천개벽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 중천의 개벽이 일어나는 요 기간을 1236년으로 보는데 1236년.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사께서는 요 중궁에서 돌아가는 요 기간을 1236년으로 봤는데 이 1236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것을
이것이 지금 사람 속에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그렇죠. 사람 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 속에서 돌아가는 건데, 이 사람 속에서 이 1236년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6을 헛도스로 소멸시켰고, 1200을 대과지수라고 해서 또 소멸시켜버리는, 공제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이 논리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가 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도상을 가지고 도상을 제가 이렇게 제가 착안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도상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선천세계는 하나의 그 홀로그램 세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주 물리학적으로 따져도 우리는 하나의 홀로그램 속에 존재하는 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주 겉에 표면에 있는 홀로그램의 정보가 우주 안에, 그러니까 우주 안에 그 구체적인 물질 형상 구조로 드러나는 것이 후천 문항팔계. 그러니까 이게 원래 후천 문항팔계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는 선천 복귀팔계가, 원래 선천 복귀팔계가 바깥에 있다는 거죠. 후천 문항팔계가 안에 있었는데 선천 복귀팔계는 바깥에 그대로 있었또, 그리고 그걸 이미지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기 안에서 돌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사람 아니다, 이거죠. 여기가 바로 사람 아니다. 그렇게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치를 금방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은 소강절이라는 사람은 이분은 그 소강절은 이 환각 경세력을 가지고 그냥 우주의 이론수다라고 그냥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분이 선천복귀 8개를 확장한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만 가지고 왜 이것이 우주 이론수라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냐면은, 이 논리 자체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라고 하는 것은 주역이 없는 거야. 원래 주역에는 뭐로만 있냐면은 선천복귀 8개로 나와 있죠. 선천복귀 8개로. 그러니까 선천이라는 말도 저기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붙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그 선도를 하던 분들이 붙인 거를 이걸 가져온 건데, 이 도상은 어디서 기원하는 거냐면은 결국 이 도상이 결국 뭐냐면은, 이 도상이 뭐냐면은 지금 있잖아요. 소강절의 도상은 이 도상을 얘기해. 바깥에 도는 거. 자, 이것이 이제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을 때에 이 도상, 자, 이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강절이 가져온 이 도상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얘기한 거라는 거죠, 이게. 바깥에서 도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근데 바깥에서 도는 게 또 안쪽에서 도는 거하고 구조가 똑같아.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안쪽으로 또 들어온다. 그지? 또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강절이 표현한 도상은 요거는 요 도상은, 그러니까 요거 크게 돌아가는 이론수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선천 그 복귀 64개 방위도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치를 표현해요. 요거. 요 두 개가 서로 맞물리면서 구현해 나가는, 요거와 요거가 맞물면서 구현해 나가는 것을 주역 64개 서계도로 해서 표현한 거라. 그리고 소강절의 그 64개 방위도는 요거 바깥에 있는 거 하나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통합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고안을 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 중천 개벽 과정이 있는데 이 중천 개벽이 무기중공수에서 우리가 그 천간으로 보면 무기중공수에서 일어나는데 이 무기중공수라고 하는 이 무기가 그러니까 갑을병정이 앞에가 4개 있고 경신인계가 4개가 있으니까 선천 이것을 선천이라고 갑을병정을 선천이라고 하고 경신임계를 후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중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1236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1236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야산 선사께서 1236년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개념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만약 여러분이 그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선도적 이치로 표현하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수련을 했어요. 수련을 했는데 수련을 해서 여기 머리 밖으로 양신이 출태가 됐어요. 양신이 출태가 될 때가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신 출태 작업을 시작하는 건 정이야. 그리고 나오는 게 경이야. 자, 정에서 시작해서 경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 갑을병정 무기 경이니까. 갑을병정 무기. 그러니까 정에서 시작해서 경이 나오는데 지점은 같아. 지점은 같은데 무기가 있잖아요. 이 무기가. 그러니까 정에서 경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이 요 위치로 보면 정에서 경으로 나오는 건데 정에서 경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 몸 안에서 한 바퀴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행을 할 때에 여러분이 내가 그 수련을 해가지고 1년 만에 내가 여기 몸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천에 아무것도 없던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작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 후천문 비어있던 사람이 하늘에 들어와가지고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것이 뭐 내가 한 3년 만에 나왔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236년을 3년 만에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 사람마다 틀린 게. 그러니까 1236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린 수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2000년 전에 예수는 이미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떻게 되니까 예수는 2000년이 빠른 거 아니에요. 2000년이 빨리 나왔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께서는 3000년에 전에 나오셨으니까 저보다 3000년 전에 나오셨어요. 3000년 빠른 거고. 그렇죠. 저보다. 그냥 제가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윤회 전생에서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존재 자체에 뭐 아상이라는 게 존재해서 어떤 자기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람마다 틀리다고 하는 게 사람마다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틀려요. 이렇게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 이게 상대적인 사람 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 상대적이야. 그런데 뭐냐면은 다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확률 분포 개념으로 평균적인 그거를 추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우린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평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평균적인 개념의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 1948년이 경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1948년이 경이 시작이 됐다. 요 지점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게 다 지나가지고. 요런 개념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바로 여기 신태 영화를 양신 출퇴를 시키면은 여러분은 무게 중궁수를 이미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1000년, 2000년 지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도 한 50년 동안 수련해서 양신 출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양신 출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그 시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각 개인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시간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관점이 왜 자꾸 나오냐면은 예수도 그랬고 김일부 선생도 그렇고 항상 지금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어느 때 오겠습니까? 라는 말을 물을 때에 지금이 종말이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이분들은. 예수도 아니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 세계가 종말이 된다는데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이 종말이야. 김일부 선생도 뭐라 그래? 지금이 종말이야. 지금이야. 지금이라는 말을 써요. 금일이야. 금일이 오늘이야. 바로 오늘이 그때야. 지금이 바로 금일. 오늘이 그때야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먹기에 따라가지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가 지금이 종말이고 왜? 이미 이 중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왔다고 하는 거예요. 중천 개벽의 때는 왔다. 이것은 원리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미 이 때가 왔어. 정해 왔기 때문에 경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정에서 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걸리고 아예 못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종말이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올 수도 있죠.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이죠. 또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좀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다 가면 끝나는 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볼 때 야산 이달 선생께서 추산하신 그 시간으로는 1948년이 후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 요 지점이 지금 1948년이 된 거죠. 지금 요 지점이. 그렇죠. 그래서 경원역을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따져가지고 1년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이미 지났어요. 이미 개벽이 된 거지. 평균적인 수준이 이미 지났다고 하는 표현이 딱 이렇게 보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지났으니까 우리는 평균보다 늦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살아가 계신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무기중궁의 이 변화의 과정을 아직 완성을 해서 이렇게 경으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빠르게 추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는. 그렇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제는 우리가 종말은 언제 옵니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 시간이라는 거. 과연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냐라는, 시간이 뭐냐. 각자 시간은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산을 하는 거, 이 추산이 맞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대를 야산 이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추산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추산을 하셨어요. 역학계 있는 몇 분이 추산을 하셨어요. 이런 시간대를. 약간씩들 다들 틀리시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개벽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는 중요한 변화들이, 혁명적 변화들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천개벽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사람들은 개벽이 일어나면은 지축이 바로 서고, 화산이 폭발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 했죠. 핵기는 2차 세계대전 했으니까. 핵폭탄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이거 어쨌거나 전쟁을 했어요. 다,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면서, 알비규환에 빠지는 걸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 사실은, 물론 이 세계에서도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결국 우리 자신의 더 고차원적인 어떤 세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감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변화의 파동, 그 변화의 충격파가 현실 세계로 들어와서 현실 세계에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을 수도 있죠. 지금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변화가 빠르게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 그 변화의 에너지가 여러분 몸으로 계속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몸의 변화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면서 그런 질병 바이러스들이 그러니까 현재 인간의 육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탄소체에서 크리스탈체로 바뀌어야지 되는 것이다. 왜냐면 경체가 되는 거거든요. 경체. 그리고 이 정이라는 건 불을 뜻하니까 인간의 몸이 불에 타면서 경금이 생성이 되는 걸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뜻합니다. 이 무기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몸에서 불이 들어가서 경으로 바뀌어 나오는 거거든요. 불이 들어가서 금으로 바뀌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무기라는 토를 바꿔서 경으로 바꿔낸다. 이게 불이에요. 이게 불이고, 이게 흙이고, 이 흙으로, 진흙으로 지어진 몸을 금으로 지어진 몸으로 바꾼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갈 때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 있다. 자, 오늘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도상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사실은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한 그런 개념이라, 그래서 1236년으로 봤지만 이것을 구체적인 시간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양신 출퇴한 사람이면 1236년이 3년 만에 끝낸 거잖아요, 개념상으로. 이걸 그냥 단순히 1936을 도수 개념으로 그냥 인정을 해서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근데 우리 야산 선사께서는 이걸 도수 개념으로 표현을 하셨어. 30년 헛도수, 36을 소멸시킨 뒤에 1200년을 대과지수라고 해가지고 1200년을 공제해버린다 해가지고 도로에서 이렇게 나오는 존재.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또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36은 소가지수라고 그러고 1200년은 대과지수라고 해서 그것을 다 공제 소멸시키는 그 작업을 사실 이론으로 전개를 하고 계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소강절은 또 이렇게 완전히 이 양반은 완전히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아니고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왜 이러는 거냐 이런 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그 구상을 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선천 세계가 이미 펼쳐져 우주로 팽창하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선천 세계는 한마디로 홀로그램 세계가 팽창하고 있고, 우리 물질 세계가 후천 8개 세계로 있고, 그게 인간의 몸으로 돼 있는 존재들이 우리고, 그 안에 다시 선천 세계가 다시 홀로그램 세계가 다시 하늘이 다시 몸 안으로 또 투사가 돼서 들어와서 여기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블랙홀에 끌려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런 구조가 거의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치적으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